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 절차론 마무리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조사랑 행정조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출석과 진술 요구요. 당연히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하고 지정된 출석 일시에 그 출석할 경우 업무나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때는 출석 일시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죠.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는 종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요구서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보고 요구서와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는 시간적 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하려면 행정기관장이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발송을 하고, 그 현장 조사에 들어갈 때는 그 시간적 제약은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이거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새벽과 저녁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조사 대상자가 당연히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업무 시간이야. 그죠? 유흥, 주점 등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그 업무 시간 행정조사에 실시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현장 조사원은 행정조사, 즉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증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료 채취. 조사원은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료 채취를 하는 경우 그 시료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 한도로만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요, 시료 채취 등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등을 영치. 현장 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등을 영치할 때, 영치가 이루어질 때 여기 좀 빠져있죠? 조사 대상자의 그 생활이나 영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불가능하게 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는 자료 등을 다 영치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그죠? 사진 촬영, 사본을 작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증거인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7번째, 공동조사입니다. 의무적 공동조사에 대한 사유.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때는 의무적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조사를 하기 전에 행정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뭐 할 수 있다?
공동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경우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의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 운영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할 것을 공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중복조사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재조사는 당연히 금지된다.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만 조지라 이거죠. 다만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각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도 금지된다. 즉 무슨 말이냐.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의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 여부, 그죠? 조사 대상자에게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이미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확인을 위해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겠죠? 행정기관 간에. 그러면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 행정조사에 대한 사례 준비합시다. 자, 행정청 A입니다. 행정청은 A 유흥주점이에요. 자, 청소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그죠?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알바로 썼다.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갑니다. 행정청이. 그때 조사원이 주점에 21시 해가 졌네요. 그죠? 깜깜한 밤이었다. 입회인 없이 사무실 내 장부 등을 조사를 위해서 수거해 갔다. 장부 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그죠? 청소년 B가 당시 유흥접객원을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한 취소 처분은 그 효력에 대해서 문제된다. 효력에 대해서 검토해라 이겁니다. 그 쟁점, 논점은요. 행정조사 기법 조사의 방법이 문제되죠. 현장 조사에 대한 시간적 한계.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등의 영치, 방법, 그죠? 자료 등의 영치. 그래서 행정조사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한계가 검토된다. 시간적 한계와 또 방법적 한계죠. 그러면 이러한 행정조사가 위법하다면 위법한 행정조사를 기초로 한 요 처분에 대한 효력이요. 이 문제된다 이겁니다. 자, 행정조사 의 두 번째 목차 써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에서 뭐 써야 되죠? 자, 행정조사를 썼는데 이 행정조사가 위법하다. 두 번째 쟁점. 이에 기초로 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적법한가에 대한 쟁점이죠. 그래서 네 번째 목차 사안의 해결로 마무리. 자, 먼저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에 대한 쟁점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시료 채취는 샘플링, 그죠? 증거를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및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행정조사의 시간적 한계요. 시간적 한계. 언제? 해가 뜨기 전이나 뜨기 전이나 해가
이어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하거나 동의, 예외죠, 예외. 그 다음에 그 업무 시간인 경우, 이 시간이 업무 시간인 경우, 그리고 조사 목적이 자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 실시할 경우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대상자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등의 영치에 대해서 현장 조사 중에 자료나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뭐하라?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라도 입회시켜라입니다. 입회시켜라. 그리고 영치를 하게 되면 자,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라든가 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사본 등, 그죠? 사진을 촬영해라,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도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역시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죠? 요 말이에요. 영치를 완료한 경우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라요. 입회인과 함께 설명 달인 후 1부를 입회인에 교부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본 작성 등을 영치에 가름할 수 있다. 지금 사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행정조사가 지금 유흥업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업무 시간에 해당한다. 즉 시간적 제한에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누가 나이트를 가는데 그죠? 네. 해 뜨기 전에 나이트를 갑니까? 아니죠. 해 뜨기 전에 가야죠. 해가 그죠? 뭔 말이에요? 해가 뜨기 전 혹은 해가 진 뒤 그죠? 이때 나이트를 가는 것이지.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 지금 다시 우리 시계 12시부터 6시 쉽게 생각해서 해가 아침 9시에 떴다. 요때부터 전 6시까지 그때 요때만 가능하다. 근데 나이트에 누가 오전 9시에 나이트에 출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조사 유축컨대 이거는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에 행정조사에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적 제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자료 등의 영치, 즉 입회인이 없이 사무실 내 장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거한 그 행위. 이것은 자료 영치를 위한 절차상 제한에서 벗어난 위법한 행정조사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세 번째 쟁점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즉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에요. 그래서 위법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를 기초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위법한 행정조사가 실시된 경우 그에 근거해 내려진 행정행위가 그 위법성이 행정행위에도 승계되어서 행정행위 결정까지 위법하게 볼 수 있는가. 자, 학설은 대립하겠죠. 승계가 부정된다. 즉 행정행위는 적법하다고 보는 거죠. 그 취지는 논거는 행정행위의 전제 요건으로 규정한 행정조사는 행정행위와 별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사의 위법이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적법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자, 검토는 승계 긍정설 입장이죠. 행정행위 위법설, 즉 행정행위의 전제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개의 제도는 맞다만 그러한 행정조사 행정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정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
그러면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역시 검토도 긍정설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행정조사 위법성은 행정행위에도 승계된다. 자, 사안에서 행정조사는 자료 등의 영치의 한계를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정조사의 위법성은 이를 기초로 내린 처분에도 승계되므로 사안의 영업정지 처분 자체도 위법하게 된다. 마무리. 자,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 자, 행정조사 기본법이 되죠. 즉, 행정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른다.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과 배제의 예외요. 그래서 행정조사를 적용 배제되는 사항, 이건 암기사항이죠.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가 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은 역시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 그리고 안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병역법, 예비군법 예비군법 등 징집, 소집, 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행정조사 적용이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와 그 다음에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관한 사항, 즉 대표적으로 군 기관 중에선 정보사, 기무사 등에 대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취급하는 정보는 소위 SI라고 하죠. 스페셜 인텔리전스. 요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 등은 이에 대해서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조사 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조세나 형사, 행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감리에 관한 사항이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배제되지 않는다. 즉 두 번째요. 배제되는 사항이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사항. 즉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근거와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조사 기본 원칙 등은 적용된다. 이 정도.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입니다. 언제? 실시사유 중요하죠? 실시사유.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의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죠? 이때는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가 가능하다. 근데 조건이 있죠.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에 대한 요건,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해서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만으로 당의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더라도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는 실시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사전통지, 즉 행정기관의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에 이때 보충조사에
일시, 장소,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원조사 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된다.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 대상자에게도 통지해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죠?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 목적, 이거죠.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때는 제3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죠? 어쨌든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 통지가 아니라 조사를 한 다음에, 그죠?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사전 통지. 자, 조사 개시가 이루어졌다. 조사 개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충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일시, 장소, 그 다음에 취지요. 근데 원조사 대상자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3자에 대한 보충 조사를 사전에 통지해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조사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언제? 제3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까지, 확정 전까지, 요때까지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 이것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통지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아니고요. 의무 규정. 그 다음에 제3자는 물론 원래 조사 대상자라도 의견 제출 당연히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자, 요 부분 잘 체크 하나 하셔야 돼요. 여기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 즉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 행정기관은 지금 법적 근거에 대한 필요예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부 가능성. 자, 자발적 협조를 얻었어요. 자, 근데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적, 그죠? 거부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사 여부에 대한 무응답의 경우, 자, 행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지 말지, 이거는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겠다. 그 다음에 조사 거부자의 통계 작성.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거부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기초 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재작년에 요 기출이 나왔죠.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는데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중복조사에 대한 원칙과 그 예외를 설명하라는 단문 20점짜리가 나왔다. 자, 그래서 조사의 주기와 중복조사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주기는요, 자, 법령이나 행정조사 운영계획이요. 법령 등이나 행정조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사유를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죠. 자,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가능하겠죠. 자, 법령 등 위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수시 조사 실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복조사에 대한 제한이에요. 자,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즉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복조사 제한이죠. 다만 예외가 있다.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는 금지된다. 그래서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그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 넘어가고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이요. 자, 행정규제기본법은 잠깐 끊었다가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다루다 보면 26분. 자, 조금 지루해졌으니까 다음 시간 이어서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